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땡땡을 믿었다가는 평생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요. 무서운 얘기네요. 평생 돈을 못 번다. 아주 뭐 심각한 얘기네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배가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요. 가진 자들은 항상 배가 부르죠. 우리 조선시대 때를 생각하면 뭐 사대부 대간집 양반께서 또한 마님께서 어찌 가뭄에 농민들 마음 또 서민들의 배고픔을 뭐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어제 문 대통령님은요 긴급 지시를 내렸죠. 부동산 투기를 잡아라라는 지시인데요. 이를 간략히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면요. 다주택자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발굴해서라도 늘려야 되고 추가 대책도 주저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여기서 주택 공급을 발굴해서라도 늘려라라는 얘기인데요. 뭐 주택 공급이야 뭐 서울에 어디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있나요? 아니 뭐 공간이 있다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에 어떻게 대규모 공급할 공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즉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다 묶어놓고 어떤 여유 토지가 있기에 공급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결국 공급은 하되 대규모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짜투리 땅이라도 거기서라도 아파트를 지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해라.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말처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본다면 추가 대책도 주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인데요. 요 얘기를 나오면 어떻게 보면 웃음만 나와요. 아니 그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아서 충분히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들을 번번이 다 놓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22번째 대책을 내놓고도 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가 뭐 한 달이 지났습니까? 두 달이 지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대책도 이제 주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내놓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 대통령님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보유세, 그 중에서도 종부세 강화가 핵심이 되겠죠. 1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을 보유한 자는 0.1%에서 0.3%로 인상을 한다는 얘기고요. 3주택자 이상이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보유자들은 0.2%에서 0.8%를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200%에서 300%로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아보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취지,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종합부동산세 인상, 또한 보유세 인상, 또 공시가격 인상, 또 앞으로 나올 취득세 인상, 이런 부분에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요? 종부세가 되었든 뭐 취득세가 되었든 기껏해야 0.1%에서 0.8%고 또 취득세도 1.1%에서 뭐 4%대 뭐 인상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부동산이 잡히겠냐 요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강남의 아파트들은요 1년에 적게는 몇 억이 오르고 많게는 뭐 6억 7억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종부세를 1년에 돈 1,000만 원 더 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크게 부담이 되겠냐는 겁니다. 특히 1년에 몇 억씩 올라가는데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30평대 아파트 매매 금액이 3억 내지 4억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년에 납부하는 보유세 몇십만 원 정도 납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유세를 10% 인상이라 하더라도 결국 뭐 몇만 원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나요? 아니,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 치면 실질적으로 몇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섭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또 취득세로 또 조율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2억짜리 아파트를 다주택자라면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 2억짜리라 가정하면 취득세가 220만 원 납부하다가 취득세를 900만 원 또는 납부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무서워서 집을 안 사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취득세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거 공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제 대상인데 어차피 나중에 팔 때는 세금으로 다 감면받는 건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고 또 보유세가 어떻고 취득세가 어떻고 이런 세금들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결론적으로 0.1에서 뭐 4%지 않겠어요? 그러니 요것은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이. 따라서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결코 무거워 보이지도 않고요. 결코 무서워 보이지도 않는다는 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집을 사면 후회를 한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다. 집값을 예전 가격으로 돌려놓겠다. 부동산 투기를 자시하지 않겠다. 부동산 투기에 가만두지 않겠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아무리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발표를 해도요. 결국 집값만 더 날아간 거 아닌가요? 결국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했는데 정부가 이처럼 뭐 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예전 가격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이제 다음으로 미룬 수많은 무주택자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분들이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20대까지도 집을 사야 된다고 난리고 연세를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역시 집밖에 없다, 아파트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부동산 쪽으로 많이 투자들 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정부를 따라하면 돈 벌기 힘들다는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자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들 보유한 집의 개수 뭐 다주택자가 뭐 몇 명이다 뭐 몇 %다 그리고 다주택 고위직 공무원들이 1주택 외에는 집을 판다 집을 내놨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뉴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렇지가 않나요? 이런 뉴스가 뭐가 뉴스거리가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이야 집이 몇 채가 있든 없든 또 남이야 집을 팔든 사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죠.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지 않을까요?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대부 집안의 대감 어르신이 또한 안방 마님이 서민들의 집 없는 고통을 알까요? 서민들의 배고픔을 알까요? 그런 고통을 모르면서요. 그냥 막연히 집을 이렇게 잡을까? 집을 저렇게 잡을까? 부동산을 이렇게 잡을까? 저렇게 잡을까? 등등 이러한 정책들을 그냥 쏟아내기만 하다 보니 오히려 집값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때때로 분명히 집값을 잡을 찬스가 온 적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든다면 뭐 분양가 상한제를 뭐 당장 시행하겠다. 국토부에서 나오면 기재부나 아니 경제를 생각해야지. 지금 경기가 침체기에 있는데 요거는 코로나도 오기 전에예요.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동산 규제 정책에 또 발목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웃긴다는 얘기예요. 정부 기관에 그 요직에 있는 분들끼리
하나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도 이렇건 저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요? 경제를 생각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이 단계까지 온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지금 정부를 믿었다가는요,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부동산 가격이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저로서도 좀 씁씁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부동산 가격이 이 정도나 올랐을까요?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마시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